안녕하세요. 청소년들과 진로와 입시에 대해서 이야기 나누는 임정빈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탐구 보고서 왜 중요하고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가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탐구 보고서에 대한 중요성이 굉장히 높아지고 있습니다. 2022 개정교육과정이 도입되면서 대한민국 교육은 역량 중심의 교육으로 굉장히 빠르게 전환을 하고 있고요. 현재 중학교 3학년부터 고등학교 올라가면 2022 개정교육과정이 본격적으로 고등학교에서도 시행될 예정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어 각 고등학교나 중학교에서 이 역량 중심의 교육이 어떻게 적용되고 있는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고민이 많은데요. 사실 입시에서는 꽤 오래전부터 이러한 역량 중심의 평가, 즉 학생부 종합 전형이 굉장히 중요한 전형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학부모님들과 함께 탐구 보고서라고 하는 것들이 역량과 어떻게 연결되는지 한번 이야기 나눠 보려고 하는데요. 역량을 한마디로 정의하면 역량은 문제 해결 능력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학교 생활을 통해서 고등학교 또는 중학교에서 배웠던 다양한 지식들을 활용해서 내가 삶에서 마주하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키워주는 것을 역량 중심의 교육 과정이라고 합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 아이들이 정치, 경제, 역사, 사회, 교육, 의료 여러 가지 분야에서 발생하는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결국 중요한 건 내가 갖고 있는 자원과 에너지를 어느 분야로 집중해서 선택할 것인지가 중요하고요. 그 선택된 분야에 내가 갖고 있는 자원과 에너지를 집중적으로 투입해서 조금 더 효율적인 경험들을 쌓아나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때문에 현재 고등학교에서 고교 학점제라고 하는 것이 도입된 이유는 내가 관심 있는 영역과 관련된 그런 교과를 더 적극적으로 선택해 듣고 그 분야에 더 많은 경험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함이에요. 그래서 고교 학점제에서 역량을 강화한다는 것은 결국 내가 관심 있는 분야를 선택할 수 있는 능력을 갖고 내가 관심 있는 분야에 더 적극적인 경험을 통해서 내가 관심 있는 분야의 문제를 더 많이 해결하는 경험을 쌓을 때 역량 중심의 교육을 잘 이수했다고 평가받을 수 있는 거고요. 그런 준비가 되어 있는 학생들이 학생부 종합전형 또는 학생부에 대한 정성 평가를 통해서 더 좋은 대학을 진학하는 것이 현재의 어떤 입시 혹은 교육 과정의 연결고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고교 학점제를 했는데 선택의 이유를 댈 수 없다는 것은 내가 선택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음을 반증하는 거죠. 그래서 어 현재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혹은 고교 학점제가 정책된 이후에 입시를 치를 때 "학생은 고등학교 때 왜 그 과목을 선택했는가?"라는 질문에 대해서 "그냥요."라고 답변하면 그냥 아웃되는 겁니다. "학생은 고등학교 때 왜 그 동아리를 선택했지?" "그냥요." 그러면 선택을 제대로 할 수 없다는 걸 증명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아웃입니다. 평가받지 못합니다. "학생은 고등학교 때 왜 그 주제로 탐구 활동을 했는가?" 어 친구가 같이 하자고 해서요. 이렇게 되면 나의 선택의 이유를 분명하게 설득력 있게 설명할 수 없기 때문에 '아, 이 친구는 역량 중심의 교육을 제대로 받지 못했구나.'라는 걸 표시해 주는 거죠. 따라서 고교 학점제를 제대로 이수한 했다라는 출발점은 내가 그 과목을 왜 선택했는지, 내가 그 동아리를 왜 선택했는지, 내가 그 주제에 대한 발표를 왜 했는지 스스로 이유를 설명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 두 번째는 선택을 올바르게 했다 하더라도 선택한 이유, 선택한 목적을 달성하는 것이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선택은 잘했지만 기대에 기대에 부응하는 결과물을 만들어내지 못했다면 그 선택의 의미가 없는 거죠. 따라서 내가 선택한 그 이유를 내가 선택한 그 목적을 제대로 달성했다라는 걸 증명할 수 있어야 돼요. 근데 그 증명을 내가 하면 신뢰도가 떨어지잖아요. 그래서 선생님의 언어로 담겨 있는 학교 생활 기록부의 기재 사항으로 내가 선택한 이유를 달성했다는 것들을 증명해 내야만 입시에서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는 거죠. 따라서 이런 선택에 대한 능력, 그리고 내가 선택한 목표를 이루었음을 증명해 낼 수 있는 가장
효율적인 활동이 고등학교 또는 중학교에서 탐구 활동을 잘 하는 것으로 판별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근데 많은 학생들이 "우리 학교에는 탐구 활동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없어요." 이렇게 많이 얘기를 하거든요. 하지만 모든 학교에는 탐구 활동을 할 수 있는 기회가 많이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 자 모든 학교의 과목별 수행 평가 또는 동아리 활동에서 주제 발표를 하라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자 주제 발표가 뭐죠? 내가 관심 있는 어떤 주제를 정하고 그 주제에 대해서 자세하게 조사를 한 후에 그 결과물을 발표하는 거잖아요. 즉 내가 어떤 주제에 관심이 있고 그 주제에 대해서 "이만큼 제가 확인했습니다." 하는 것들을 프레젠테이션 PPT로 만들어서 발표하는 게 주제 발표 대회예요. 가끔 학교에서 UCC를 만들어 오라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UCC는 뭐에 대해서 만드는 거죠? 내가 관심 있는 주제를 정하고 그 주제에 대해서 알아낸 내용을 영상으로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어떤 주제에 대해서 탐구한 결과물을 영상으로 만들면 그게 UCC입니다. 자 그리고 주제 토론 대회를 하는 경우도 있어요. 수업 시간에도 어떤 주제의 토론 활동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토론 활동 어떻게 하는 거죠? 우리가 정한 선생님이 정해 준 그 주제에 대해서 다양한 각도로 탐구를 한 후에 그 탐구 결과물을 토론에 활용하는 것을 주제 토론 대회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학교에서 탐구 활동, 탐구 보고서 이런 용어가 쓰여지지 않더라도 학교에서 이루어지는 대부분의 활동은 탐구의 결과물을 활용하는 것이다. 그런 관점으로 보면 우리 학교에서도 탐구 중심의 탐구 중심으로 할 수 있는 다양한 활동들이 있다는 걸 발견할 수 있다. 자 다시 역량의 관점으로 간다면 그래서 뭐 주제 발표 활동 혹은 UCC 활동 또는 주제 토론 활동 이 모든 것은 나의 탐구 능력을 확인하려고 하는 것이고 탐구 능력을 확인한다는 건 첫 번째 "넌 어떤 주제에 관심이 있어? 너는 그 분야에 어떤 질문을 하고 있어? 하고 싶어?"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 거죠. 즉 나의 선택 능력을 확인하는 겁니다. 두 번째는 그 선택한 질문에 얼마나 깊이 있고 얼마나 전문적인 답변을 할 수 있는 거야? 이 결과물의 퀄리티가 결국 나의 능력을 표현해 주는 거죠. 그래서 어떤 질문을 하고 있고 어떤 주제에 관심 갖고 있고 그 주제를 얼마나 깊이 있게 해결할 수 있어? 얼마나 깊이 있게 알아내고 있어? 얼마나 전문성 있게 그 문제를 해결하고 있어를 보여줄 수 있는 것이 바로 탐구 활동이다. 자 이런 관점으로 본다면 학교 활동에서 내가 깊게 참여해야 될 부분들이 어떤 부분이고 나의 역량을 드러낼 수 있는 기회가 어디에 있는지를 우리 학생 또는 학부모님께서 캐치할 수 있다는 자 최근에 우리나라 교육청에서 IB 교육 과정을 도입하겠다는 얘기가 많이 있습니다. 자 IB 교육 과정은 인터내셔널 바칼로레아라고 해서 국제 기구나 혹은 해외 주재원 자녀들 그래서 이분들은 여러 나라를 돌아다니면서 학교 생활을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전 세계가 공통적으로 인정할 수 있는 교육 과정을 만들어야 되겠다.' 요런 생각을 했던 거죠. 그래서 IBO라고 스위스에 본부가 있는 기관에서 전 세계로부터 인정받을 수 있는 교육 프로그램을 세팅하고요. 그 IBO에서 만든 교육 프로그램을 제대로 이수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갖춘 학교들이 IB 교육 과정을 운영하는 겁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국제 학교나 혹은 IBO로 가서 IB 교육 과정을 충분하게 교육시킬 수 있는 프로그램을 트레이닝 받은 선생님들이 학교에 포진되어 있는 학교들이 IB 교육 과정을 운영하는데요. 이 IB 교육 과정이 전 세계적으로 역량 중심의 교육 과정을 가장 잘 운영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즉 IB 교육 과정을 각 교육청에서 도입한다고 하는 것은 우리 학교에서 IB 교육 프로그램을 도입하는 거에 대한 얘기도 있겠지만 그렇게 하려면 IBO라는 국제기구에 돈을 많이 내야 돼요. 그래서 지금 각 지자체 교육청별로 IB 교육 과정의 트레이닝을 받는 선생님들을 많이 육성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시범학교 선도학교에서 IBO에서 하고 있는 교육 과정을 어떻게 교육하는지 트레이닝 받은 선생님들이 각 학교에 혹은 그 지자체에 있는 다른 학교 선생님께
"나 이렇게 아이비 교육 과정을 배워 왔어. 그래서 내가 여러분들께 내가 배운 내용을 알려드릴게요." 해서 아이비의 교육 체계, 아이비에서 진행하는 역량 교육의 내용을 지역에 있는 학교들로 자꾸 확산시키려는 노력을 하는 게 지금 지자체에서 진행되고 있는 아이비 교육 과정 프로그램이에요. 자, 그러면 도대체 아이비 교육 과정은 무엇을 하길래, 어떻게 교육하길래 역량 중심의 교육이 잘 정착됐다고 하는 것인가? 자, 아이비 교육 과정 속에서는요. 각 고등학교에서 치르는 내신 평가에 지필고사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보통 구술 평가고요. 지필고사를 보더라도 객관식 시험이 거의 없습니다. 다 서술형, 논술형 평가예요. 자, 그리고 아이비 교육 과정에서도 우리나라 수능처럼 외부 평가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교육 과정을 다 마치고 IB5 국제 기구에서 그 아이비 교육 과정 운영하는 본부에서 낸 시험을 보거든요. 그 시험이 전부 대부분 서술형, 논술형 평가예요. 그래서 내신 평가와 더불어서 그 외부 평가의 성적, 그리고 마지막으로 졸업할 때 졸업 논문을 씁니다. 그걸 확장형 에세이라고 해요. 근데 이 에세이, 그런 마치 수필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게 아니라 우리나라 말로 표현하면 소논문이에요. 학문적 글쓰기. 그래서 내가 관심 있는, 그러니까 아이비 고등학교 교육 과정을 쭉 거치면서 내가 관심 있는 하나의 주제를 정하고 그 주제에 대해서 논문을 써서 평가받아 졸업하는 겁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아이비 교육 과정은 학생이 관심 있는 주제를 정하고 혹은 과제로 나온 어떤 주제에 대해서 학문적으로, 논리적으로 자기의 생각을 정리해서 발표하고 테스트 받고 졸업할 때는 논문을 써서 졸업하는 그런 교육 과정인 거예요. 앞서 말씀드렸던 탐구 보고서와 굉장히 유사한 그런 과정을 평가 단계마다 확인하는 것이 아이비 교육 과정이다. 자, 그래서 아이비 교육 과정에서 왜 확장형 에세이, 졸업 논문을 쓰게 하느냐? 결국 내가 관심 있는 분야의 탐구 능력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리고 그 탐구 능력을 통해서 여기서 보시는 것처럼 지적인 탐구, 창의성, 엄격함을 경험하는 최초의 자기주도적 연구 기회를 주고, 이를 통해서 조사 연구 활동, 고차원적 사고력, 스스로 관리하는 능력, 의사소통 능력을 개발하도록 하며 조사 연구 활동과 에세이 쓰기를 통해서 무엇을 배웠는지 스스로 성찰하는 데 아이비 교육 과정의 확장 에세이를 중요하게 하는 그 이유가 있다 이거예요. 결국 내가 여지까지 고등학교에서 배웠던 모든 교육 과정을 통해서 얻은 그 스킬을 하나의 논문을 쓰면서 입증, 증명하도록 하는 것이 아이비 교육 과정의 굉장히 중요한 프로세스다. 따라서 요렇게 학문적 글쓰기, 탐구 활동을 하기 위해서는 굉장히 고차원적 사고력, 종합적 학습 능력이 필요합니다. 자, 여기 보시는 프로세스가 어떤 주제에 대해서 논문을 쓰는 프로세스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관심 있는 탐구 활동의 결과물인 탐구 보고서를 쓰는 프로세스입니다. 그래서 탐구 보고서를 잘 쓰기 위해서 혹은 아이비 교육 과정에서 확장형 에세이를 잘 쓰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내가 관심 있는 주를 선택하는 거예요. 계속 반복됩니다. 선택 능력. 그래서 나의 에너지를 어디로 집중시킬지 선택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예를 들면 우리 아이가 "너 어떤 주제에 대해서 탐구 활동하고 싶어?" 그러면 "원자력 발전이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런데 생각보다 원자력 발전이라고 하는 그 주제는 굉장히 넓은 주제예요. 예를 들면 원자력 발전의 원리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핵 융합 발전에 대해서 얘기할 수도 있고요. 뭐 어 그러니까 발전의 원리, 뭐 핵 융합이야, 뭐 핵 뭐죠? 핵 분열이야. 그러니까 발전돼도 핵 융합 발전이 있고 핵 분열 발전이 있어요. 그런 원자력 발전의 원리에 대해서 배울 수도 있고요. 또 원자력 발전이 이 사회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에 대해서도 탐구할 수도 있겠죠. 또 원자력 발전에 대한 찬성과 반대 이슈가 있잖아요. 그만큼 원자력 발전의 위험성에 대해서 우리는 조사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리고 원자력 발전의 지금 가장 큰 문제는 폐기 후 물질에 대한 처리죠. 그러니까 그
핵 폐기물에 대한 처리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도 굉장히 중요한 주제가 될 수 있어요. 자, 이처럼 원자력이라고 하는 하나의 주제에 굉장히 다양한 이슈들이 담겨져 있는 거죠. 따라서 내가 어떤 탐구 주제를 결정할 때는 그 주제에 대해서 알면 알수록 더 디테일한 주제들이 막 나옵니다. 자, 그래서 이러한 어떤 주제에 대해서 내가 배경 지식을 얻기 위해서는 일단 내가 관심 있는 주제에 대해서 닥치고 많이 읽어야 돼요. 그래서 많이 읽다 보면 그 내가 관심 있는 주제의 사실과 그 주제와 관련된 주장, 의견이죠. 그러니까 팩트와 의견을 구분하는 능력이 생기고요. '아, 이 자료는 가치가 있다.' 혹은 '이 자료는 좀 가짜 같은데.' 이런 것들을 구분할 수 있는 능력이 생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계속 쌓다 보면 내 머릿속에 배경 지식이 자꾸 쌓이면서 기존의 정보와 새롭게 읽었던 정보들이 연결되는 스키마가 형성돼요. 그래서 이런 스키마가 형성되면 그 주제, 탐구하고 싶은 주제를 '어떤 식으로 정리했으면 좋겠다.'라는 큰 구상이 머릿속에 딱 잡힙니다. 그럼 그 구상을 갖고 탐구 계획서를 쓸 수 있어요. 그래서 원자력 발전을 좀 거대하고 크고 넓게 한번 조사해 보자. 그러면 크게 크고 넓게라고 하면 깊이는 못 들어간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원자력 발전의 개관에 대해서 정리해 보자. 그래서 원자력 발전의 종류, 원자력 발전의 긍정적인 면, 원자력 발전의 부정적인 면, 원자력 발전의 뭐 개선 방향 이런 것들을 큰 줄거리로 그려낼 수도 있겠죠. 아니면 협소한 주제 막 읽다 보니까 관심이 생겼어. '왜 원자력 발전에 이렇게 사람들이 찬성과 반대에 대한 의견이 부딪히지?' 그럼 원자력 발전의 찬성과 반대 이슈에 대해서 한번 정리해 보자. 이렇게 탐구의 범위를 좁힐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탐구의 주제가 좁아지면 좁아질수록 깊이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이런 어떤 주제에 대해서 자료를 막 읽고 읽은 자료를 정리하면서 탐구 주제를 분명하게 하는 할 수만 있다면 탐구 보고서는 다 쓴 거나 다름없어요. 그래서 내 머릿속에 있는 큰 윤곽을 계획서로 정리만 할 수 있으면 탐구 활동은 거의 마무리 단계입니다. 그래서 탐구 계획서에는 내가 관심 있는 주제, 원자력 발전이란 무엇인가? 그러면 그 원자력 발전을 설명할 수 있는 서브 주제들이 있어요. 원자력 발전이란 무엇인가? 원자력 발전의 종류란 무엇인가? 원자력 발전을 찬성하고 반대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원자력 발전은 어떤 방향으로 발전하고 있는가? 요런 세부 카테고리를 세운 거죠. 그리고 여지까지 읽었던 다양한 자료 중에 각각의 질문에 답변할 수 있는 것들을 연결시키고 그걸 서론, 본론, 결론으로 정리하면 탐구 보고서가 완성되는 겁니다. 자, 근데 이 일련의 프로세스 중에 가장 어려운 게 이 앞 단계예요. 어떤 주제를 정하고 그 주제에 대해서 많은 자료를 읽으면서 배경 지식을 쌓으면 탐구 계획서가 만들어질 수 있어요. 근데 이 과정이 너무 힘들어요. 그런데 우리들은 요 뒷부분에 너무 집중해요. 그러니까 앞부분에 충분한 자료가 있으면 뒷부분이 쉬운데 앞부분에 큰 충분한 자료와 생각의 정리가 되어 있지 않는 상태에서 보고서에만 집중하다 보니까 뭔가 보고서가 잘 안 써져요. 그래서 남이 썼던 어떤 블로그를 베끼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강조 드리는 건 뭐냐면 내가 관심 있는 주제에 대해서 많은 정보를 이미 갖고 있을 때 탐구 보고서가 쉽게 써진다. 자, 그래서 반대로 이런 많은 배경 지식이 없는 상태에서 탐구 보고서를 쓰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렇게 될 때 좀 고민이 많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탐구의 지혜라고 하는 탐구 보고서의 콘텐츠를 지금 많이 만들어 내고 그 콘텐츠로 각 학원에서 학생들의 탐구 보고서 지도를 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고 있는데요. 오히려 기초적인 탐구 보고서를 많이 써 보지 않은 학생들에게는 요 아랫부분을 더 많이 연습시킵니다. 무슨 얘기냐? 이미 많은 자료를 읽은 상태에서 탐구 계획서를 써 주고 어떤 주제를 요런 자료로 정리하면 돼를 세팅을 해 주고 "이 자료를 읽고 서론, 본론, 결론으로 보고서를 써 봐." 요 연습을 많이 하면 이 앞단에 네가 어떤 것을 해야 되는지를 자연스럽게 익힐 수 있어 이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기초적인 초보적인 수준에서는 주어진 자료로 탐구 보고서를 쓰는 연습들을 많이 시키는 게 많이 해 보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완성된 탐구 보고서를 많이 정리하다 보면 '아 탐구 활동을 이렇게 하는 거구나. 그래서 탐구 보고서를 쓰기 전에 많은 자료를 읽어야 되는구나. 요런 탐구 계획서를 완성시키는 게 좋은 거구나.' 요걸 느낄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요렇게 말씀만 드리면 좀 어려우니까 구체적으로 좀 말씀을 드려 보면 일단 누군가 써 준 탐구 계획서를 잘 나의 것으로 만드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자 탄소 배출이 너무 많이 일어나요. 그래서 탄소 배출을 줄이려고 하는 노력이 많습니다. 그런데 탄소를 가장 많이 배출하는 것 중에 하나가 축산업이에요. 그러니까 소나 뭐 소나 양이나 닭이나 이런 걸 키우기 위해서 목초지를 자꾸 베는 거죠. 그래서 어 이 그 산소를 많이 이산화탄소를 흡수하고 산소를 많이 배출하는 수풀이 많이 없어져요. 산림이 없어져요. 두 번째는 그 소나 이런 것들이 그 생활하면서 많은 풀을 먹고 또 많은 변을 배출해요. 그래서 이 배출된 변에서 메탄과 같은 어 환경 오염 물질 예를 들면 온실가스들이 많이 배출됩니다. 그리고 소를 도륙하고 소비자가 있는 곳까지 배송하면서 굉장히 많은 탄소가 배출돼요.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배양육 그러니까 동물들의 체세포를 어떤 영양분이 가득한 배양액 속에서 키워서 축산업이 아닌 공장에서 실제로 고기를 만들어내는 기술이 배양육 기술입니다. 그래서 이 배양육 기술에 대해서 알아보자. 그럼 어떻게 알아볼까? 배양육에 대한 작은 질문들을 나열하는 거예요. 그래서 과연 배양육이 뭐지? 개념은 뭘까? 자, 배양육의 기술은 어떻게 발전했을까? 그러면 배양육이 실제로 소비자에게 제공된다면 이 사회는 어떤 변화가 있을까? 그럼 우리나라는 배양육 기술이 어디까지 와 있을까? 물론 이 질문들은 사람마다 다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질문을 뽑아내는 게 되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 아이들은 배양육에 대한 배경 지식이 없기 때문에 질문하기도 어려워요. 그래서 미리 정해 준 거예요. 그래서 이 4 개의 질문을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는 요렇게 4 개의 읽을 거리들을 준비했어. 네가 이 자료를 읽고 한번 그대로 프로세스를 따라가서 한번 탐구 보고서를 써 보자. 이게 하나의 교육의 프로세스인 거죠. 그래서 각 질문에 대한 답변이 될 수 있는 자료들을 제공해 줍니다. 그래서 배양육의 나무 위키라는 자료를 읽고 "요 질문에 네가 답변을 해 봐." 이런 겁니다. 그래서 스마트폰이 있으면 QR 코드 찍는 거고요. 노트북이 있으면 이 링크를 갖다 붙이면 되겠죠. 그래서 요런 자료를 읽고 양식에 맞춰서 여기 있는 자료들을 정리해 보는 겁니다. 두 번째, 배양육의 기술은 어떻게 발전해 왔는지 요 자료를 읽고 "네가 한번 정리해 봐." 이런 거. 세 번째, 우리나라의 배양육 기술이 얼마나 발전하고 있는지 요 자료를 읽고 "한번 정리해 봐." 이렇게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자료를 읽고 정리하고 읽고 정리하고 읽고 정리하면 배양육에 대해서 내 머릿속에도 어느 정도 배경 지식이 있는 거잖아요. 그럼 네가 정리했던 내용을 탐구 보고서 양식에 맞춰서 "옮겨 정리해 봐." 이런 겁니다. 그래서 배양육이란 무엇인가? 배양육의 기술은 어떻게 발전했는가? 배양육의 기술이 발전되면 다양한 분야에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가? 그래서 요렇게 정리하고 나면 이 내용을 토대로 내 생각을 정리할 수 있겠죠. 그래서 앞에서 배웠던 배양육에 대해서 네가 알아낸 것을 여기다 요약해 봐. 그리고 이 활동을 통해서 네 생각이 어떻게 변했고 너의 마음이 어떻게 변했는지 이 활동을 네가 배우고 느낀 점을 여기다 정리해 봐. 그러면 프로세스를 따라가다 보니 '어 나 배양육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이해가 생겼어요.' 이런 내용을 쓸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경험을 반복적으로 정기적으로 꾸준하게 하다 보면 스스로 탐구 보고서를 생성해낼 수 있는 능력을 쌓게 된다. 그래서 실제로 저희가 요런 프로그램들을 초등학교 고학년부터 고등학생들까지 한번 테스트를 적용을 해 봤거든요. 그랬더니 생각보다 쉽게 어떤 주제에 대해서 자신만의 생각을 키워나갈 수 있고 이런 활동을 통해서 '아 학생부 관리란 이런 거구나.'를 스스로 깨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연습을 충분히 하고 고등학교에 올라가면 탐구 보고서를 이제 스스로 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울 수 있다. 자 실제로 학원 현장에서 요런 활동들을 많이 하면 아이들이 내가 탐구한 그 결과물을 갖고 지금 보시는 것처럼 프레젠테이션을 만들어서 앞에서 발표하는 그런 활동들도 자연스럽게 연결이 될 수 있고요.
남이 주어진 자료로 탐구 계획서를 쓰는 게 아니라 자신만의 탐구 계획서를 만들어 보는 그런 연습도 자연스럽게 이루어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학원에서도 탐구 누군가 만들어진 탐구 계획서로 탐구 보고서를 계속 써 보니까 나만의 관심 주제를 정해서 그 주제에 대해서 자료를 찾고 요런 내용으로 탐구 보고서를 쓸 수 있겠다. 요런 탐구 계획서를 만들어 낼 수 있다. 실제로 이런 연습을 많이 한 학생들은 그 활동의 결과물을 실제 학교 활동으로 연결시켜서 학교 활동 안에 학생부에 담아내게 되는 거고요. 이렇게 어떤 관심 분야의 탐구 결과물이 계속 쌓이게 되면 학생부 종합전형 또는 2028 대입제도 개편 방안이 적용되면 모든 전형에 학생부에 대한 평가가 이루어진다고 했잖아요. 거기에서 나의 관심 분야를 보여줄 수 있고 그 관심 분야의 탐구 결과물을 통해서 나의 성장, 전문가처럼 성장하는 결과를 증명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요런 프로세스가 잘 정착된다면 우리 아이들이 쪼끔 더 변화하는 입시, 즉 역량을 평가하는 입시 속에서 자신의 가치를 증명해 낼 수 있게 된다. 그래서 학교에서 또는 학원에서 탐구 능력을 통해서 탐구 활동을 통해서 자신의 탐구 능력을 보여주고 그 그 결과물로 내가 관심 있는 분야의 전문가로 성장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면 충분히 변화하는 입시에서도 우리 아이들의 경쟁력을 드러낼 수 있지 않을까 그런 부분을 말씀드리면서 이 교육을 받으신 많은 학부모님들께서 탐구 활동이란 무엇이고 그 탐구 활동을 통해서 어떻게 우리 아이의 역량을 증명할 수 있는지 그 프로세스를 이해하시면서 탐구 능력을 강력한 무기로 입시를 뚫어내는 그런 아이로 우리 아이들을 키워냈으면 좋겠다. 고런 바람을 말씀드리면서 오늘 요 교육은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모쪼록 우리 학부모님들의 아이들이 좋은 입시 결과를 만드는 데 오늘 교육이 도움이 되기를 바라면서 이상 교육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